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10시 40분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시장에서 여러분들 좀 복잡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12월 달 장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월 달 돼서도 7번째 수익 실현 의견까지 진행을 해서 차근차근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쎄요 올해 2025년 240번째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저도 퀘스천 마크는 좀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던 짓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본 원칙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감정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것들이죠. 안 하던 짓 하게 되면 항상 실수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라는 것들입니다. 무리수를 띄운다거나 혹은 또 승부수를 갖다 강하게 띄운다거나 이런 짓은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재테크하면서 중이용, 중수익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하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글쎄요. 이렇게 가는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 보면서 또 아니면 텔레비전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봤는데, 자, 그런 것들 방송 나오고 그럴 때 저는 좀 짜증이 나요. 예를 들어서 뭐가 얼마큼 올랐느니, 뭐가 좋느니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뉴스도 마케팅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좀 있을 때가 보면 그럴 땐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또 어제 그 TVN에서 나오는 유퀴즈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어요. 뭐 일부 시간에 잠깐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의 99.9%가 하는 실수를 그대로 했던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절대 머니케어 뉴스, 특히 케어맨 클럽 회원님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더 높아심의 한마디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건 제가 계속 공략주 체크한 시간에 보완해 드리고, 지금 당장 별로 손 쓸 일 없는 것들은 조금 뒤로 밀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을 체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제가 진행하는 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 것들 모니터링 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 목표가, 이건 어떻게 또 설정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가. 일부 시간에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공략하는 포인트 내용들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러프하게 하는 것들이 좋죠. BER 밸류에이션 높이 올려놓고 계산하는 것들이랑 좀 다른 부분이니까 거긴 뻥이 좀 많이 들어가요. 밸류에이션에 갖다 갑자기 10에서 갑자기 15, 17 이렇게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긴 숫자가 그냥 갑자기 그냥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높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웬만해서 올리지 않고 조금 냉정하게 좀 바라보는 수치가 바로 EPS가 변화하는 내용만 가지고 체크하는 것들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월 달에 우리가 EPS가 이 정도 수준이었죠. 1783원, 그래서 2096원, 앞으로 보이는 것들이 2313원. 저는 여기 이제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쿼터까지는 일단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선반영하는 개념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그러면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1분기 중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한 분기 정도 앞당겨서 나오는 또 미래 가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평가해 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이상에서 안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착을 해야 되는 근거를 갖다 지금 제시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못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업황 좋고 뭘 다 알겠어.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저 수치면 어느 정도 가는 수치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 드리는 방송은 머니케어 뉴스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자, 잡다한 내용들, 삼성전자가 요즘 TPU 공급하고 거기에 뭐 이렇게 HBM 나가는 이런 이야기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 다른 방송 보시면 누누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게 중요해?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우리 숫자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딱 그 부분만 생각해 볼게요. EPS 변화변으로 했을 때 예상 주가를 갖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10만 원에 우리가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이 정도 기준치가 우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9만 원에 시작했다 그러면 거기서 또 가감을 또 해주셔야 되는 건 분명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인 지금 삼성전자의 평균가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게 맞습니다. 왜 10만 원 찍고 조정해서 그 위아래로 움직였던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으로 평가를 했고요. 거기서 EPS가 올라갈 때 몇 퍼센트 올라가냐라고 그러면 앞으로 17.55%, 또 2분기까지는 3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PER 부분은 고정으로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변화가 오면 숫자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배제하고 보니까 앞으로 17.2%와 29.9%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이 얼마야? 그 11만 7,555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1단계가 11만 7천 원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또 이렇게 차이를 만 원 정도를 보시게 되면 대략 보면 11만 원 이상은 일단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다들 넥스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요? 바로 2분기에 대한 EPS 추정치가 나와 있는 것들이죠. 12만 9,725원입니다. 그러니까 저수지까지는 우리가 보고 나머지 거는 뭐예요? 이 개인들이 추종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매수 세력이 더 들어와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약간 뭡니까?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플러스 알파로 보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파 보는 건 수익 낼 때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저런 수치를 보고 우리가 추정을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하고는 좀 다르죠. SK하이닉스 같은 EPS 감소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뺐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삼성전자를 해야 되고 SK하이닉스는 슬슬 이제부터는 되게 매수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렇죠? 숫자는 정해져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제 기준치가 잡은 것들은 요 10만 원에서 기준치를 잡은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예, 홀드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거기 뭐 디램값 올라가서 계산하고 제가 그래서 암산으로 계산해도 이제 플러스 알파까지 다 계산해서 13에서 15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목표는 얼마 두고 있는 거예요? 30% 이상 정도를 보고 갈고 있는 것들이다. 아주 낮은 구간이 20%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매크로가 악화될 부분이 있을까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있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엔캐리 정도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당장 나타날 현상이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눈치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절대 그런 짓은 못하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무조건 우리는 10만 원 언더로 들어오면 비중 확대 쪽으로 가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비중 30% 보유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99,000 원대 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앞으로 줄기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민하는 것들은 어느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컨텐츠 위주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컨텐츠 갖고 공부해. 어차피 그 안에 녹아있는 것들이 숫자는요, 그걸 다 포함해서 그 수많은 잡다한 수다거리를 다 포함해서 그 안에 딱 집어넣은 것이 뭐예요? 숫자 아니겠습니까? 숫자 갖고 편해서 계산기 딱 치면 나오는 거고, 뭘 그렇게 방송할 때 시간을 끌고 또 그런 걸 듣기 오랫동안 듣고 있으면 뭐 달라지는지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예, 거기서 약을 팔 수가 있어요. 네, 약이 들어가거든. 계속 듣다 보면, 야, 이건 아주 엄청나게 좋은 거야. 아마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뭐만 보고 가시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숫자만 보고 가시면 아주 심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플러스 알파 나오는 것들은 감각적으로 즐겨 나가면 된다. 자,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 관련된 달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반도체 소부장들도 삼성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즐겨나갈 수 있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같이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거 뭐 ENF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높이 올라간 거 거기 신경 쓰지 말자고. 아, 저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좀 높은 고산에 있는 거는 거기 가면 있잖아요. 산소 호흡하기 힘들어요. 그죠? 고산증, 고산병이라고 하나요? 그거 걸린단 말입니다. 고산병 걸리고 쓰러지면 주가 폭락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낮은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좋은 곳에서 있다가 쭉 올라가다가 숨이 차면 내려있죠. 전 숨 찰 때까지 있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자, 다음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쫄지 말자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내년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라는 말씀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HD 현대중공업이 잘하면 얘는 덕을 본다. 지분율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70%로 알고 있는데 뭐 글쎄요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배당 정책이나 이런 거 다 오게 되면 얘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얘는 지금 다 하잖아요. LNG 탱크 뭐 탱크선 그다음에 뭐 컨테이너선 뭐 안 하는 게 없으니까 일단 좋은 거라 생각이 들고요. MRO 부분은 HD 현대중공업이 채워서 여기다가 또 돈을 보태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계속 HD 현대중공업 이야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유하고 있으면은 저절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기대하는 바는 상법 개정 이후에 그 HD 한국조선행이 받을 배당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홀드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가입해 여러분의 실전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개장 전, 장중, 그리고 마감 브리핑을 통해 고민, 걱정보다 시장에 대응하며 편안한 투자 생활을 누리세요. 케어맨 클럽 멤버십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사인전기, 글쎄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엔비디아 증시랑이 뭐 발전소가 많이 필요해요라는 것들도 이야기 드렸고 결과적으로는 AI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건 중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 그러면 공장을 지어도 소용이 없잖아. 데이터 센터 설립하고 뭐 이래도 의미가 가동을 못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발전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여러분 공감은 이미 다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계속해서 뭡니까 원전 뭐 이런 거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글로벌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UAE 쪽, 중동 쪽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글쎄요, 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는 미국계잖아요. 그렇다고 중국계도 싫어하는 것들이 중동입니다. 중동은 자기 주권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외세의 영향을 안 받는 곳에서 정치를 해나가고 싶은 게 그들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의 도움을 받는 거. 우리나라는 뭐 세계적인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공급만 해주면 땡큐 이러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진행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자, 기술적으로도 여러분 여기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계속 뭐 합니까? 예, 눈치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눈치 보게 되면 뭐합니까? 예,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깔아뭉갰으면 벌써 깔아뭉갰지. 악재 한 발 딱 돌고 저 이동평균선 꽉 무너뜨리고 내려가는 것들인데 지금은 이동평균선으로 수렴하고 있는 그런 구조임에도 틀림없습니다. 아는 놈은 다 여기서 어느 정도는 공략을 해준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를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뭐다? 예, 매크로가 박살났을 경우만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비중 20%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비중 20%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지금 뭐 제가 일부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MNC 솔루션 같은 경우도 밑에서 두 배속 잡아주니까 평단가 빡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구 전략도 펼칠 수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땐 출구 전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고려해 놓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이 여기 이 자리야.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다시 정상화되면서 주가가 반응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리아 서킷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심택도 잘 나가겠죠. 다만 최근에 보면 대덕전자, 이스페타 시스템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죠? 대차 거래량이 많아졌어요. 심택은 대차 거래량이 많은 게 아니라 추가 상장 물량이 많아져서 지금 쉬고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이 지금 매물 던질 애들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거 계속 우리가 드리블을 가고 있는데 장대 양봉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분명히 한 번 정도 찍어줘요. 지금 나와 있는 가이던스나 FCBGA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판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괜찮아요. 동사가 좀 실적이 덜 나온 건 금값이 올라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거 실제 이제 반영을 또 하겠죠. 그럼 또 가격 인상분이 또 고려되게 되면 오히려 더 영업이익이나 또 매출 부분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서 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드리블 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백억 부자님 벌써 차익 실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적당할 때 눈치껏 한번 잡아주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알고 싶어서 할 건 아닌데 뭐 어떻게 살다 보면 만나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눈치껏 한번 또 초병 보내놓고, 그냥 또 놀긴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방송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54,000원 아래쪽에서는 또 잡아줘도 되는 현재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이. 그래서 5만 원과 지금 5만 4천 원 정도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해도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최근에 들어오셔서 뭐 심택 같은 거 보유 안 하셨다 생각하면 한번 참조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센트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BHI 수익 냈고, S 마린 솔루션 수익 냈고, 원전 관련된 거 우리 다 성공을 해서 수익을 다 만들어낸, 남아있는 게 SNT 에너지입니다. SNT 에너지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221선 아래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동서술주한거 많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왜 무너졌을까? 일단은 매크로도 안 좋으니까 조금 동사가 주가가 움직이는 포지션을 생각을 해보면 인기가 좀 없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 자리까지는 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여기 지금 매물대 쭉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수익이니까 이 갭을 누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얘도 그죠? 그 발전 설비가 계속 필요한 것들 맞으니까요. 뒤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BH에도 많이 올라가고 두산에너지도 높이 올라갔는데 뭐가 싼 거야라고 볼때 여기 싼 거야라고 들으면 그게 이제 3차 물량이 또 들어오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혹시 합니까? 지난번처럼 우리가 여기서 수익 낼 때 여러분 기분 좋으셨잖아요. 그죠? 한 번에 25%빡 수익 나고 이왕 땡큐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지금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두산 에너빌로부터 계속해서 뭡니까? 예, 수주 받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 좀 시간 좀 걸려도 여러분들 충분히 답은 내야죠. 우리가 낼 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비중 관리 해가면서 평단 관리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죠. 실제로 우리가 처음 거래한 거는 5만 원부터 거래했잖아요. 정말 대박 아닙니까? 저까지 평단 낮춰놓고 또 이렇게 또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드리블이 주식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더 내려가도 우리 별로 쫄지 않죠.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S 에코너지, 자, LS 마린 솔루션 정리하고요. 또 그래서 베트남의 해저 케이블은 LS 에코에너지고 한국의 해저 케이블은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자, 그런데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좀 비수기예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요게 좀 글쎄요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22선 이게 아래쪽까지 내려온 건 땡, 지금 241선까지 왔거든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땡큐 소 머치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냥 무조건 계속 드리블해서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가이던스 이미 체크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신경 쓰고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LS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고 보면서 제가 여기 오기를 하는 거예요. LS를 내가 왜 안 가고 있냐고 비싸. 나는 지금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식은 비쌀 때는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드리블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좋은 건 알지. 좋은 건 알니까 저도 뭐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한 걸요. 뭐 내년에 뭐 60만 원도 갈 수 있어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미 뭐 많이 올라서 더 먹을 게 별로 없어. 먹을 게 별로 없으면 그걸 왜 욕심을 부리고 들어가요? 그거 위에서.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위로 업사이드가 한 30% 이상 남아있으면 그 사이 짬에서 한 15% 우리가 수익 즐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업사이드가 이제 한 15%밖에 안 남았잖아. 여기서 들어가면 언제든지 한 방 딱 두들겨 맞잖아요. 그럼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힘든 거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도 뭐, 우리가 몰고 나가, 여기서 우리가 수익 낼 때도 이 윗자리 외변을 왜 버렸겠어요? 여기는, 그렇잖아. 이건 좀 말이 좀 안 되는 거야, 실제로는. 근데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해? 그건 뭐 나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무리수 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계속 여기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 지금. 얼마나 힘들어, 지금. 그전 5만 원에 샀던 게 지금 3만 5천 원 돼버렸다. 그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만약 비중이 100%였어 봐. 미치는 거지, 정말. 설 쓸 수가 없어. 그냥 멍 때리고 하늘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우린 여기서 샀어도 아마 아마 이 고점이면 아마 제가 비중 10% 이상 안 들어갔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빠그러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비중 40% 업사이드 넣으면 이거 평단가 얼마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산 제가 해볼까? 그럼 12,000원이잖아. 12,000원에 4배수가 들어가면
예, 훨씬 떨어지잖아요. 개념을 딱 계산해보면, 제가 볼 땐 뭐 얼핏 계산해도 지금 39,000원대, 7,000원대 나오는데, 그럼 충분히 시간 주면 탈출이 또 가능하죠. 그것이 여러분들 초기 비중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전율 유지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거 다 고려해서 하고 있는 것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고 할아버지 해주셔야 되는데, 그죠? 예, 하나 엔진 너무, 그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하나 엔진, 자, 43,450원의 진행인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비중 20% 들고 계속 이제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눌려도 걱정할 건 없고, 위로 올라가면 땡큐. 그죠? 우리 이런 경우 많이 했잖아요. 여태 설명한 게 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니, 조선업 나빠요? 좋아요. 이것만 생각하자고. 그러면 계속 드리블 갈 건지 안 갈 건지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의 가이던스 양호해요. 다만 BER이 조금 높게 봐주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뭐 감안해 주자고. 시장에서 그렇게 본다는데 뭐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 한번 땅 치면 빨리 하나, HD 현대마린 엔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안 움직이고 그래. 좀 속상하긴 합니다만, 순간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서 스페셜티 케미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CES 앞두고 전고체 관련된 부분 분명히 한번 나와요. BMW 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또 나올 것 같은데 아래쪽 들어온 거 저는 아래쪽으로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지금 비중 확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건 눌려줘야 돼. 어디까지 여기까지 눌려줘야지 여기 47,500원짜리 들어와 달라고 제발. 그래야지 제가 평단 또 올리고 비중 또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안 올라요. 지금 이거 돌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적어도 1월 한 초 이 정도 때쯤 돼서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냐. 지금은 드리볼입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제가 돌아가는 걸 내용을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수급을 딱 당겨주기는 좀 어려운 듯 싶긴 하지만 또 내려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바람이 불 때 지금 FMC가 남아있어 사실은 이게 안 도는 거거든. FMC 끝나고 났는데 결과물에 따라서 위로 쫙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아래쪽 내려가면 조금 우리가 더 잡아주고 그 아래쪽에서도 우리가 걱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윗단으로 올라가는 환경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또 우리가 또 즐겨주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LS. 여러분, LS 일렉트릭 대신 LS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구리 가격 계속 올라간다고 하죠. 은값도 계속 올라간다고 하죠. 전력 설비에 구리하고 은은 무조건 들어가는 것들이고, 동사 같은 경우 구리 가격에 상당히 모든 그 계열사들이 다 구리 가격하고 연동돼서 수익이 벌어지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동사가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어요. 저는 또 그리고 자회사에 있는 미국 자회사 상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미국 기업이 있는 거 뭐 하면 또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회사 입장에서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걸 기업 가치 훼손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더라 이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이 이제 결과는 전력 설비 이쪽 부분의 호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유증 때리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제가 생각한 다른 점이긴 한데 그 점도 있고 최근에 보면 어쨌든 LSLA 뭐 LS 뭐 관련된 개념들 계속해서 어떻게 정부 정책부터 해가지고 지금 발전소가 핵심이라며 제수랑 얘기했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시고 그냥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LS가 뭐 나쁠 게 뭐 있나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살 올라도 제가 그럼 뭐 여기 뭐 고점 보고 그래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요 갭 사이에서 기본 수익률 얼마겠어요, 이거? 예, 10%에서 15% 나오면 땡큐 하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래쪽에 누리면 비중 10%밖에 안 되니까 뭐 한다? 우리 더 매수해주면 되는 것들이고. 겁날 게 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둘씩 만들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15개의 수익 목표를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개념들 다 포함돼서 가는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산 투자의 장점과 순환 매매의 장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서 머니캐 뉴스와 함께 하시면 2025년도뿐만이 아니라 2025년에 장이 좋아서 그럴까? 아니에요.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전체 지금 80% 정도는 손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머니캐 뉴스는 그런 거 없어요.
자, 앞으로 2, 3년 더 가게 되면 여러분들 투자 자산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 저는 상상이 가요. 제발 여러분들 멋대로 하지 마시고요. 잘 또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나가시면 즐거운 미래가 있고, 어쨌든 주말이긴 한데요. 주말에 심심하시면 지금 머니케어 스쿨 회원에서 케어맨 클럽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주세요. PC 갖고 해주시는 게 아주 심플하고 편리합니다. 아시겠죠? 스마트폰으로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우리 회원분들이 연령층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PC 켜놓으시고 한 번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좀 젊은 친구한테 야, 요거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알아요.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컴퓨터 세대는 원래 태생부터 아닌 거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부탁해서 그 창피한 거 아니거든.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케어맨이었습니다. 오늘 잔소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브리핑 시간에 만날게요.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